사람들은 말한다. 부모 마음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삼키며 살았는지를. 그분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지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식탁에 앉았던 이유를. 2024년 11월 병원 침대 위에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정민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후회를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는 나처럼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다면 오늘 당장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길 바란다. 그 한마디가 그분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니까. 정민아, 일어나라. 밥 다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반. 어머니는 언제나 이 시간에 일어나셨다. 40년 넘게 한결같이. 나는 올해 52. 이름은 정민이다.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아내 선희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엔 늘 어머니가 계셨다. 아버지가 내가 25살 때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고 결혼 후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셨다. 식탁에 앉으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엄마, 같이 앉아서 먹어요. 나는 이따 먹는다. 너희 먼저 먹어라. 선희도 출근 준비해야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고 아내 선희도 곧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머니는 부엌 한쪽에서 도시락을 싸거나 빨래를 개거나 뭔가를 정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출근하고 나면 그제야 혼자 밥을 드셨다. 늘 그랬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어머니는 78이셨지만 누가 봐도 80세는 넘어 보이셨다. 허리가 굽고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했으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으이그 소리를 내셨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쉬지 않았다. 아침엔 청소, 점심엔 장보기, 오후엔 빨래 정리. 저녁이 되면 또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하셨다. 우리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너네 도와주는 게 제일 보람이야. 그 말이 습관처럼 들려서 나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우린 그냥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프다고 투정 부린 적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착각했다. 어머니가 정말 괜찮다고.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현관 앞 신발장 옆에 앉아 계셨다. 한 손엔 반쯤 식은 밥그릇, 다른 손엔 작은 처방전 봉투. 엄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정민아, 병원 좀 같이 가자.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먼저 아프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다. 나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몇 달 됐나? 글씨가 흐릿하고 계단 내려갈 때 발 헛디뎌서. 오늘 혼자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셨다.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선이야, 내일 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 가봐야겠어. 응,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너는 회사 가야지. 내가 데려갈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안과에 갔다. 검사 결과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오랜 기간 당뇨를 관리하지 못해 눈의 혈관이 손상된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당뇨 수치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혈당 관리 전혀 안 하셨죠?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10년 전쯤? 10년 동안 약도 안 드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병원비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약을 먹지 않으셨다는 걸. 정민아, 미안하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약값이 얼마나 된다고. 너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나까지 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저 등이 이렇게 작았나? 언제 이렇게 굽었나? 저분이 나를 업고 계단을 오르던 그 넓은 등이 이제는 내 가슴팍만 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병원을 자주 다니셨다. 일주일에 2~3번, 때론 매일. 안과뿐 아니라 내과, 정형외과, 한의원까지. 그때부터였다. 아내 선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한 건 여보,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것도 일주일에 3번이야. 나도 일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다 내 몫이 됐어. 어느 금요일 밤 아내가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우리는 침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 어머니 연세가 78이야. 앞으로 더 아프실 거 아냐? 그러게 엄마도 좀 참지. 괜찮다더니 이젠 몸이 안 좋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지금 어머니 탓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지금 어머니가 아픈 게 짜증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차가워졌다. 아내는 어머니와 대화를 줄였고 어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밥을 더 적게 드셨고 말수도 줄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공기였는지.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입원하셨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커튼으로 구분된 좁은 공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자꾸만 내 이름을 불렀다. 정민아, 집에 김치 있지? 선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빨래도 쌓였을 텐데.
내가 빨리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직 걱정만 하셨다. 본인의 몸은 안중에도 없으셨다. 이번 일주일 차 나는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렸다. 집에서 저녁을 챙겨오고 어머니 옆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자.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나 너무 버겁다.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선이야, 엄마는 우리 위해 평생 일만 하셨잖아. 조금만 참자. 평생 일만 한 건 알아. 하지만 그게 왜 우리 몫이야? 난 시어머니 병수발 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너 지금 엄마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 병원에서 내쫓으란 말이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우리도 좀 숨 쉬고 싶다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부터 병원엔 가지 않았다. 나는 혼자 어머니를 돌봤다. 이번 2주 차 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 병원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한두 숟가락만 떠드시곤 했다. 엄마, 좀 드세요. 이래선 안 낫잖아요. 정민아, 나 이제 밥맛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만 맡고 싶다. 어머니는 손을 더듬어 내 손을 잡았다. 그분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다. 손등엔 링거 바늘 자국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는 뼈만 남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날 처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늘 밥은 나중에 먹는다고 했던 이유를. 항상 가족 밥상을 차리고 나면 본인은 반찬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셨다는 걸. 어머니는 평생 제일 좋은 반찬은 아버지께, 그 다음은 나에게, 그 다음은 손주들에게 주셨다. 본인은 늘 남은 김치 국물에 밥 한 숟갈 말아 드셨다. 엄마가 원래 입맛이 별로야. 난 이렇게 먹는 게 좋아.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는 쉰둘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부엌에 계셨다. 나는 가방을 던지고 엄마 배고파 라고 외치면 어머니는 막 튀긴 감자전을 내주셨다. 엄마는 안 먹어? 나는 배불러. 너 먹어.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주셨다. 엄마 자야지. 내가 끓여 먹을게. 괜찮아. 금방이야.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머니가 새벽까지 옆에 앉아 졸지 않게 차를 끓여주셨다. 엄마 자요. 나 혼자 해도 돼요. 아니야. 엄마는 안 졸려. 결혼 준비할 때는 어머니가 몇백만 원의 예물값을 쥐어주셨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모아둔 거 있어. 너 장가갈 때 쓰라고. 그게 어머니가 평생 청소일 식당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신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번 3주 차. 아내 선희가 처음으로 병원에 왔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어머니,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떴다. 선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다. 선희야, 여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난 내 편한 것만 생각했어. 아내는 어머니께 밥을 떠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병원 음식이 아닌 집밥을 드셨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다. 맛있구나. 선희가 만든 거라 그런가. 그날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병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이번 4주 차 어머니는 의사에게 부탁했다.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어머님, 아직 상태가. 알아요. 그래도 내 집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의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이틀만요. 그리고 상태 나빠지면 바로 오셔야 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다.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현관 신발장, 거실 소파, 부엌 식탁. 모든 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곳이었다. 40년 가까이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니의 흔적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부엌에 섰다. 정민아, 된장 좀 꺼내라. 오래 묵혀둔 거. 엄마, 내가 할게. 이제 좀 누워 계세요. 됐어.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게. 어머니는 천천히 움직이셨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온 힘을 쏟는 것 같았다. 나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멸치를 볶고 달걀 프라이를 구웠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다 됐다. 밥 먹자. 식탁에는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어머니가 나를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보낼 때 차려주셨던 메뉴였다.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우리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숟가락씩 드셨다. 맛있니?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 정민아, 선희야. 이리 와서 앉아라. 우리는 어머니 양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우리 손을 하나씩 잡으셨다.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알아. 선희 얼굴 보면 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어머니 모시느라, 병원 다니느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야. 선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당연히 힘들었을 거야. 누구나 그럴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다. 정민아, 너 기억나니? 내가 7살 때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셋이 단칸방에서 살았잖아. 네,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낮에는 청소일, 밤에는 식당 일했었지. 너는 혼자 집에서 TV 보고 있고 엄마가 밤늦게 들어가면 넌 꼭 문 앞에서 기다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내가 라면을 끓여놨더라. 7살짜리가. 엄마 배고플까봐. 엄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이 어린 게 벌써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이 아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겠다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셨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된 게 아니야. 너희는 엄마의 전부였어. 이해하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다. 새벽 4시 나는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고요히 숨을 쉬고 계셨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정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정민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이제 정말 힘들어서야.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민아, 밥은 천천히 먹어라. 너는 어릴 때부터 급하게 먹어서 체할 때가 많았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선이한테는 고맙다고 꼭 전해줘. 처음엔 불편했을 거야. 엄마도 알아.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도 참아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정민아, 내가 어릴 때 해줬던 그 라면 기억하니? 엄마는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너 때문에 엄마는 행복했어. 다음부터는 너희가 밥 좀 먼저 먹어라. 나는 이제 늦게 먹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제 아빠 만나러 갈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새벽 5시 반.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셨다. 어머니, 어머니. 아내는 울부짖었다. 나는 119를 불렀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신 거라고.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사망을 확인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다고 했다. 고통 없이 가셨다고. 하지만 내겐 고통이었다.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제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그 손을. 어머니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빈소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였다. 몇 년 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다. 평생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는데 내가 억지로 찍어달라고 해서 남긴 사진이었다. 조문객들이 왔다. 동네 이웃들, 아버지 친구분들, 내 회사 동료들.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아내 선희는 3일 내내 울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불, 옷장 안의 옷들, 서랍 속의 물건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낡은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몇백만 원 정도. 그리고 쪽지. 정민이 교육비. 절대 쓰지 말 것.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다. 당신은 약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첫 아침. 새벽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어머니가 항상 일어나시던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냄비 끓는 소리, 도마 소리, 어머니의 기침 소리.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집은 고요했다. 나는 부엌에 갔다. 아무도 없는 부엌. 텅 빈 식탁.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가 담아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 어머니의 손맛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하지만 맛이 나지 않았다. 뭔가 부족했다.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여보, 밥 먹어. 내가 해봤어.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빈자리가 너무 컸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화장실 수건은 항상 어머니가 개어 놓으신 거였다. 거실 소파 쿠션도 어머니가 정리하신 거였다. 신발장 신발들도 어머니가 가지런히 놓으신 거였다. 냉장고 문에는 어머니가 적어둔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정민이 좋아하는 반찬 목록, 김치 담그는 날짜, 병원 예약일. 나는 그 메모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울었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다가 발견했다. 어머니의 앞치마. 구석에 말려 있었다. 나는 그 앞치마를 꺼내 얼굴에 묻었다. 어머니 냄새가 났다. 한 달이 지났다. 아내와 나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는 비워뒀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 우리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밥을 먹었다. 아내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씩 배워갔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멸치 볶는 법.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여보, 이거 어머니 맛이랑 비슷해? 응, 거의 똑같아. 거짓말이었다. 아직은 어머니 맛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노력했고 나는 그게 고마웠다. 1년이 지났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와 아내는 성묘를 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계신 곳.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요즘 제가 된장찌개 잘 끓여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정민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나도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요즘 나는 어머니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짓는다. 아내가 출근할 때 따뜻한 국을 끓여준다. 작은 것들을 챙긴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사랑은 큰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밥 한 끼,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기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다. 말로는 사랑한다 한 번 안 하셨지만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는 것. 그게 어머니의 언어였다. 며칠 전 조카가 놀러 왔다. 삼촌, 배고파. 나는 부엌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대로. 삼촌, 이거 맛있다. 누가 만들었어? 삼촌이 만들었지. 그런데 이 맛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할머니? 응.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밥을 잘 만드셨어. 그리고 항상 가족밥을 먼저 차리고 본인은 제일 나중에 드셨지. 조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먼저 배불러야 본인도 배부르거든. 조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당연하다.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 거다. 조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깨달을 거다. 요즘 우리 집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있다. 나와 아내, 그리고 빈자리 하나. 어머니 자리다. 우리는 그 자리를 절대 치우지 않는다. 어머니가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바라본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한다. 매일. 때때로 나는 착각한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는 것 같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텅 빈 부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리고 다짐한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어머니가 평생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쓴다. 엄마, 저 정민이에요. 엄마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이 울었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엄마,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끓이는 밥 한 그릇이라는 것. 사랑은 자기 배고픔은 참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먼저 챙기는 거라는 것.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한 번도 본인을 먼저 챙기신 적 없이. 엄마,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볼게요. 선희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엄마, 제일 중요한 거.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셔서.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풍족하게 자랐어요. 배는 가끔 고팠지만 마음은 한 번도 고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속 채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차례예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엄마 사랑해요. 정민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오늘도 부엌으로 간다. 밥을 짓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어머니가 평생 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밥 드셨나요? 라고 물어본 게 언제인가요?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뒤에서 빛난다. 보이진 않지만 그 빛으로 자식의 하루가 밝아진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만약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은 꼭 이렇게 물어보자. 엄마, 아빠 밥 드셨나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자.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눠 먹자. 그 한 끼가 그분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니까. 그리고 기억하자.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밥 한 숟갈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